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해 보수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결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한국당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서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는데요.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 1항을 들어서 비준 과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과 정부가 해당 합의를 비준할 권한이 있는지 심판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 그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독단적인 이런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역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의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칙이 없는 정부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4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은 거둬들이지 않고 후속 합의의 성격인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한 건 판문점 선언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면서 논리적,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 주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끝까지 야당을 실패하는지 아니면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보이든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을 이미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인데 이 비준 위헌 주장은 근본적으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거로 든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국가가 주체지만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리를 오해한 지적이다. 이런 청와대의 발언이 있었고요.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철희 기자, 국회 일정도 좀 살펴보죠. 그동안 구성에 좀 애를 먹었었는데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 오전 11시부터 첫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인데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대표 확대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인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두세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그야말로 1박 2일에 걸쳐서 자정을 넘겨 진행이 됐는데요.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 전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조 후보자가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검찰 고발까지 추진하면서 또 즉각적인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감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는데요. 특히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이른바 공기업 채용 비리 의혹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등이 종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